경제성공학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2000년대 대학생 놀이문화 얘기하면서 이제 MT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MT 얘기가 한 번에 끝날 정도의 분량은 아니고 이제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우이동 MT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전으로 치면은 이제 계룡산 동학사 정도의 거리고요. 그거보다 좀 당연히 이제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 MT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주 쪽에 있는 태권도원을 가잖아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단체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학과에서 뭐 학생회가 잘 조직을 해서 가기도 하고 뭐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도 다 같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혼란스러울 부분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때는 교수님들이나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안내나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런 만약에 그런 어떤 조직화된 어떤 그 뒷받침이 있었다면 그걸 오히려 좀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약간 저항의식 어줍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좀 남아 있었던 시절이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대학교에 가면은 술을 먹겠구나. 대학교에 가면 당구를 치겠구나.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데모를 하겠구나. 라는 거였으니까 아마 기성세대인 교수나 학교 조교가 이렇게 도와주는 MT 그런 것 따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뭐 아무튼 학생들끼리 모여서 가는 MT가 또 어디가 있었냐면은 대성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성리. 대성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봤을 때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기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춘천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곳인데요. 네, 횡성이 아니고 춘천 쪽으로 가다가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은데 검색을 하면 대성리나 강촌인데 네, 이제는 뭐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경춘선이 남아있구나. 네, 대성리가 여기인데 방금 여기였죠? 그러면 어디 갔냐 이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근처였거든요. 네, 이 근처였으니까 서울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야 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그 청량리역에서 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기차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나? 네,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은 토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꽤 멀리 가는 네, 강변이었는데 사실 뭐 강은 잘 기억 안 나고요. 술만 들이다 먹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MT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조직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그냥 모여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 몰라요. 뭐 전화번호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배들이 알고 있는 민박집, 선배들이 알려준 민박집 전화번호, 혹은 선발대라고 그래서 그 전 일주일 전쯤에 그 우리 MT를 기획하는 모임에서 뭐 과 대표나 누군가가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청량리 가서 기차 타고 여기를 가서 예약하고 방도 둘러보고 아 이 정도면 좋겠네요 라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 어디를 가기로 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청량리역에 우리 몇 시에 모여서 가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응답하라 같은 걸 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가는데 만약에 늦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못 가냐? 못 갈 수도 있고요. 늦는 사람 선발대, 본대,
후발대 뭐 이렇게 불렀는데 선발대와 본대는 보통 이곳을 아는 아까 미리 가봤던 사람 혹은 그 미리 가봤던 사람이 아주 상세한 약도나 뭐 이런 민박집에서 약도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약도나 뭐 이런 안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가고요. 후발대에도 뭐 약도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후발대에는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와라. 그럼 이미 이제 놀고 있으니까 한두 명이 와서 마중 나가서 이렇게 데려오겠다. 그럼 여기서 연락은 어떻게 하냐? 민박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고 그 후에는 이제 휴대전화가 한두 명씩 생겼으니까 선발대 혹은 본대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니 걔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후발대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공중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래서 MT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제가 공대였으니까 저는 공대치고는 지금 우리 과 학생들도 그렇지만 여학생이 굉장히 많은 과를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제 선배나 후배 때보다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 여학생이 유독 많았어요. 여학생들이 공부도 잘했고. 제가 45명 정원에 10명이 여학생이었으니까 꽤 많았는데요. 네, 뭐 신입생 환영회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한데 패션은 저보다 조금 나중의 학생들인 것 같아요. 패션을 보니까 요 구두나 요 스타일의 바지는 저보다 조금 후반인 것 같고 이 정도 통, 요즘 다시 유행하는 넓은 통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바지 스타일이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안주가 이 정도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맛동산 있는 것 같고 라면 부셔 먹고 네, 하이트 패트에 이거 뭐 모험자의 영환에 있는 영혼의 수프 같은 거죠. 영혼의 스튜 같은 거죠. 게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럽 문화를 아는 분들은 알 텐데 라면을 끓여서 먹고 면만 건져 먹고 계속 라면을 넣어서 끓여 먹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 주스 같은 거 입가심하려고 좀 있고요. 저는 근데 그때도 음료수나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술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맥주가 이 정도 있으면 상당히 온건한 MT 술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소주만 드립다 있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온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 바이브가 찐이네요.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 MT는 2000년 초중반 지나선 것 같고요. 저보다는 좀 몇 년 후인 것 같고 가방 스타일도 저보다는 꽤 나중인 것 같아요. 네. 한 2003년 이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바지 스타일도 좀 그렇고요. 예, 밀리터리 카고 바지나 이런 카고 바지, 칠부 바지라는 말이 유행했던 게 2000년 후반, 아니 후반이 아니라 초중반 월드컵 이후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아마 그렇고요. 지금 다들 시선이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무지하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남자들끼리 많이 있으면 그리고 술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뭐 쓸데없는 이런 게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당일입니다. 당일. 예, 술 먹은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은 이 정도 상태가 안 나와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정상이잖아요. 네, 굉장히 정상입니다. 염색도 했고 5대5로 아주 잘 가르마를 탔죠. 이 친구는 거의 뭐 내추럴이고 이 친구는 스포츠고 네, 이 정도 머리가 일반적이고 요 정도면 좀 신경을 쓴 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뭐 형편 없었으니까 뭐 아무튼 MT 장소 가서 이제 기념으로 사진 한 방 박는 그런 느낌인데 아마 디카를 사용을 했을 텐데 화질이 좋았고요. 신발 신은 걸 봐도 2000년 이거는 2007, 8년 이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성리로 멀리 가게 되면 무조건 1박을 해야 된다. 그때는 뭐 개인 자가용이 있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고요.
돌아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박 2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마시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이동에 있으면 중간에 사실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학사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택시 부르고 하면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MT 같은 경우 막 2박 3일로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거기서 거의 뭐 시차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시차가 돼서. 네, MT 얘기였는데 뭐 MT에서 노는 거는 다 비슷했을 것 같고 예, 지금도 그냥 뭐 술 마신 얘기 어떤 분위기였는지 바이브만 좀 되짚어 봤습니다. 네. 저랬나 싶네요. 사실 보니까 저도. 네, 대안 선택의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뭐 맨날 뭐 본격적이고 맨날 뭐 이제부터 뭐 이러는데 네,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크게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대안을 선택한다는 행위를 하는 거를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좀 러프하게 나눠봤습니다. 제 멋대로 나눈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기반 선택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리퀴디티.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이때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몇 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필요한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폐를 가지고 있다. 동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즉시 아이스크림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 경우 돈은 화폐는 혹은 동전은 유동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화폐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즉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유동성이 낮으면 기회가 상실돼요. 기회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유동성 상실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는 기회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의 시간 가치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아득한 기억인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유동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동성이라는 건 보통은 돈으로 표현이 됩니다. 돈, 현금. 반대가 되는 개념은 어딘가에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 남에게 빌려주거나 네. 내가 당장 돈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포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저 사업에 내 돈을 넣는다는 건 내가 그 돈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유동성을 포기하는 게 돼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좋은 거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빨리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고 싶습니다. 돌려받는 걸 회수한다 그러죠. 회수. 그래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앞에 생략된 말은 투자예요. 투자 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금 회수가 얼마 만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회수기간법에서 다룹니다. 네. 원금을 다시 돌려받으면 유동성이 다시 확보되고 이 돈으로 내가 또 딴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 얘는 투자하고 얼마 만에 나한테 돈을 돌려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는 할인회수기간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유동성 기반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유동성 기반의 선택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채권 같으면 듀레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선 이번 학기에 여기서는 이 회수기간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다룰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DCF라고 불러요. DCF. Discounted Cash Flow. Discounted라는 게 뭐냐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할인이냐면 예를 들어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라 그러면 현재 가치는 그거보다 이자 때문에 좀 작아질 거잖아요. 뭐 95든 90이든. 그래서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인됐다, 디스카운티드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투자를 하고 내가 돌려받게 될 현금 흐름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을 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얘보다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원래 화살표보다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인한다 그러고 그래서 다 할인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혹은 경제적 어쨌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요 과정이 경제적 등가니까 경제적 등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경제적 등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캐시플로우의 경제적 등가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 혹은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경제적 등가로 변환, 즉 할인한다 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내부 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 편익 분석, Benefit Cost Analysis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 혹은 보통 현금 흐름 할인법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최적 값 선택이 있어요.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대안을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대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최적 개수라든가 최적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비김 분석이에요. 한글로 요건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break even analysis인데 break even이라는 게 쌤쌤이에요. 쌤쌤. 이게 본전이란 뜻입니다. 비김.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 학창 시절을 다룬 그 스쿨 무비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이렇게 떡대 좋은 뭐 이렇게 그 주인공을 싫어하는 뭐 미식 축구부 주장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는 막 괴롭혀요. 그럼 주인공이 참다 못해서 그 미식 축구부 주장 팍 치고는 뭐라고 하냐? Now we're even 이래요. 이제 우리 비긴 거야. 뭐 이렇게 멋지게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오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we're even입니다. 우리가 비겼다, 쌤쌤이다, 우린 동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뭐 다른 뜻으로는 뭐 영어에서 짝수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아무튼 영어에서는 break even이니까 break가 돌파거든요. 본전을 언제 돌파하느냐를 찾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비김 돌파, 본전 돌파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비김 분석만 해도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내가 몇 개를 생산하면 본전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혹은 얼마를 내가 받으면 가격을 본전이 되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네요. 네, 화면을 제가 잘라놔가지고 좀 축소해야 되겠네. 네, 맨 밑에 보면 민감도 분석이 숨어 있었죠? 네.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는 우리가 뭐 이거는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큰데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 결과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료비라든가 혹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의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보는 거죠. 관계. 영향 정도. 영향력을 보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저 설명 안 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화면을 좀 축소해 놔야 되겠네요.
네, 계속 보도록 하죠. 회수기간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DCF에 관련된 MPB나 IRR이나 BC는 따로 단원이 있고요. 네, 이번 챕터에서는 회수기간법이랑 비긴 분석만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백 피리어드 회수기간법, 페이백 돌려받는 거죠. 네, 지불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죠. 요즘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멤버십 가입하면 쓴 금액의 일부를 이제 카드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것도 페이백인데 이 경우는 이제 원금을 아예 돌려받는 걸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돈의 시간 가치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원금을 회수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원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 원금을 돌려받는 게 좋다,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 기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현금 흐름의 합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원금이 회수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자면 현금 흐름의 합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입니다. 요 현금 흐름의 합은 0시점부터 0시점부터 누적해 나갔을 때 네, 정확히 하면 0시점부터 누적된 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0시점부터 누적된 현금 흐름의 합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제를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0501 이거 제가 스프레드시트로도 보통 강의 자료를 나눠드리지만 뭐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 그리느라고 스프레드시트에 넣어 놓은 것일 뿐 그냥 뭐 보면 돼요. 주어진 투자 기회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00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 네, 플러스 200 돈을 좀 벌어들여요. 그 다음에 100, 300, 100, 300, 200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가 회수기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회수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회수기간법으로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각각의 캐시플로우는 지금 이게 스프레드시트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화살표를 안 그렸을 뿐 네, 아이고, 왜 아래쪽으로 그리냐? 죄송합니다. 좀 진한 색으로 해야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그린다라고 하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누적 현금 흐름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누적 현금 흐름을 표시를 해보면 쓰면서 한번 보죠. 처음에 마이너스 800이었으니까 네,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800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800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기간은 200을 제가 플러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00에서 마이너스 600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네, 200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100을 받으니까 그 다음 기간엔 마이너스 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이라는 건 지금 내가 800 투자했고 200, 100 받았으니까 아직도 500을 돌려받아야 본전이다. 원금이 회수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은 300이나 받으니까 네, 마이너스 200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또 100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100이고요. 그런 다음 또 300을 받으니까 드디어 플러스 200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200을 받으니까 400이 됐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말했듯이 현금 흐름의 누적 합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시점은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 어디겠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때 어차피 돈이 나눠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5년째 2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원금을 탁 넘어가게 되니까 요 화살표가 존재하는 요 5년째가 페이백 피리어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얘가 회수기간이 길다 짧다, 얘가 회수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선택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방금 봤듯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4년째 마이너스 100이고 5년째 200이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분홍색 점처럼 이렇게 0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요 점을 회수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 아닐까? 4년째는 본전에서 살짝 모자라고 5년째는 본전을 확 넘어갔는데 요 사이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게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어차피 돈은 5년째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간을 가중치를 따져서 하는 방법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이쪽이 이제 가중치를 따지는 거예요. 가중치를 따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은 요만큼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확대해서 보면 5년째는 플러스 200이 되어 있고요. 그죠? 네, 플러스 200이 되어 있고 4년째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럼 이걸 직선으로 이으면 0이 되는 시점은 어디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비례식이죠, 뭐 비례식. 네. 비례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보관법이라고 불러요. 보관법. 다 알겠지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관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 이건 뭐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인데,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요 길이 x. x를 알고 싶은 건데, 4년에서 몇 년 지나갔냐? x랑 이만큼은 4에서 5니까 1이거든요. 1. 그죠? 그럼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세로로 봤을 때 이건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는 100이에요. 높이가.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이니까 이만큼은 300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x 대 1은 100 대 3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100 대 300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1 대 3이죠. 뭐. 1 대 3. 1 대 3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럼 3x가 1이니까 x는 3분의 1입니다. 예, 요게 3분의 1이란 얘기죠. 따라서 4 더하기 3분의 1 하면 4.333333. 요때쯤에 요 위치가 4.333333 정도 된다는 거죠. 4.33년 정도의 회수기간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냐, 가중치를 따져서 라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아유 뭐 됐고요 그냥 할래요 라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자유입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5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 보관법을 사용을 해서 따지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 이게 그래프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랑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보관법, 이게 요 지금 현재 주어진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제가 맞게 해놨으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고, 네, 한번 보죠. 200, 100, 300, 100, 300, 200. 예,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여러분도 따라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대안의 평가 챕터 하고 있는데 회수기간법을 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럼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평가 파트는 뭐 예제가 조금 있긴 있는데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스프레드시트로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개념이 많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단원이랑 계산 위주로 공부하는 단원이 이렇게 뒤섞여서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번갈아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음부터 또 계산이 좀 많긴 한데 뭐 아무튼 네, 다음 동영상에서 마저 끝낼 테니까 어, 조금만 더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